11번입니다. 양의 이윤을 얻고 있는 독점기업에 정부가 T1부터 T4까지의 과세 방안을 고려 중이다. 한계 비용은 모든 생산량에서 일정하고 시장 수요 곡선은 우하향한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납세 후에도 이윤은 양이다. 네 가지 과세 방안이 나와 있는데 이 과세 방안들이 이 독점기업의 이윤 극대화 생산량을 정하는 조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 지금은 디폴트 값이 독점기업으로 양의 이윤을 얻고 있는 것이 출발이기 때문에 이것과 비교해서 생산량이 변하지 않으면 자중 손실은 더 늘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최초의 생산량보다 감소하지 않으면 자중 손실은 변함이 없다. 그런데 최초의 생산량보다 감소하게 되면은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감소에 의해서 자중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세금의 방안에 따라서 이 독점기업의 이윤 극대화 생산량을 정하는 조건이 바뀌는지를 검토를 하나씩 하면서 맞는 보기를 골라보겠습니다. 문제를 풀기 위해서 먼저 독점기업의 초기 균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제에서 시장 수요 곡선이 우하향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우하향하는 시장 수요 곡선이 있고요. 한계 수익 곡선은 이 우하향하는 직선일 경우에, 여기서 물론 직선이라고 안 했지만 우리는 직선을 가정하겠습니다. 직선이라고 할 경우에 기울기가 2배인 이러한 직선이 되죠. 그래서 한계 수입은 이렇게 그려졌고요. 그 다음에 한계 비용은 모든 생산량에서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특정한 높이에서 수평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독점기업은 이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점에서 생산량을 정하게 되고, 그 생산량 하에서 수요 곡선과 만나는 이 높이가 독점기업이 정하는 가격이 되죠. 그래서 소비자는 Q0만큼 소비하면서 소비자 잉여를 이 삼각형만큼 얻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 생산자는 생산자 잉여를 이 가격과 한계 비용 사이의 면적인 이 사각형만큼의 생산자 잉여를 얻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수식으로 알아보면 독점기업의 이윤식은 이 총 수입 마이너스 총 비용으로 표시할 수가 있고요. 물론 둘 다 Q에 관한 함수입니다. 수요함수가 가격 P와 Q에 관한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 총 수입은 Q에 관한 함수가 됩니다. 총 비용 역시 일정한 생산량을 생산하기 위해서 최소의 비용을 나타내는 함수가 총 비용 함수이기 때문에 이것도 Q의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총 수입은 가격 곱하기 수량이죠. 가격은 수요함수의 식에서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니까 가격은 Q의 함수로 표현이 되고요. 수요량 Q를 곱해서 여기서 역시 Q의 함수인 총 비용을 뺀 것이 이윤의 방정식입니다. 이것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Q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이 총 수입은 한계 수입이 되고, 얘도 역시 Q에 관한 함수고요. 그리고 이 총 비용은 Q에 대해서 미분하면 한계 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0인 점이 바로 독점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점이고, 그것이 바로 MR의 MC와 같은 이 점이고, 여기서 생산량 Q0, 독점가격 P0를 설정한 것이 최초의 균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MR과 MC가 같다는 이 조건이 정부에서 이렇게 과세를 함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고, 이 그래프 상에서 또 어떤 모양으로 균형이 변경이 되는지 그것을 보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MR은 MC라는 조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하나씩 식으로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래프 상에서는 어떻게 표시가 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1을 보면 생산량에 관계없이 일정에게 세금을 부과한다고 했으니까
원래 파이 식에다가 일정액의 세금 t를 뺀 것이 새로운 이윤식이 되고 이 이윤식을 생산량 Q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한개 수입 마이너스 한개 비용인데 이것은 상수기 때문에 제로가 되죠. 그래서 이것이 0이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것은 역시 한개 수입이 한개 비용과 같다는 원래 조건식과 같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위 생산량에 일정하게 세금을 부과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윤식은 이 뒤에 일정액의 세금이 단위 생산량만큼 붙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Q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한개 수입 마이너스 한개 비용인데 여기서 Q에 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T가 남죠. 이것은 정리하면 한개 수입이 한개 비용 더하기 이 일정액만큼 더해진 값이 됩니다. 세 번째, 가격의 일정 비율의 세금을 부과한다고 했습니다. 가격은 이 총 수입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죠. 이게 가격 곱하기 수량이니까. 근데 이 가격의 일정 비율 T만큼의 세금을 부과하니까 원래 가격은 1-T 곱하기 가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총 수입이 1-T 곱하기 PQ가 되고요. 총 비용은 그대로죠. 이것을 역시 Q에 대해서 미분하면 1-T는 Q와 상관이 없으니까 그대로 있고 이쪽 TR이 역시 한개 수입이 되고 D에는 한개 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 1-T 곱하기 한개 수입이 한개 비용과 같다가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윤의 일정 비율의 세금을 부과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이윤식은 원래 이윤 총 수입 마이너스 총 비용에서 일정 비율만큼 세금이 부과되면 이윤은 1-T 곱하기 이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시 Q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1-T는 Q와 관련이 없으니까 그대로 있고 이 안에서 역시 한개 수입과 한개 비용으로 값이 나오게 되고 이것을 0으로 만드는 것은 1-T가 0이 아니니까 이쪽이 0이죠. 이것은 역시 초기 조건인 MR과 MC가 같다는 조건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위에 이제까지 우리가 이 네 가지 과세 방안에 대해서 어떤 이윤 극대화 조건이 나오는지를 구한 것을 정리를 했습니다. 최초는 MR과 MC가 같은 조건이었는데 T1부터 T4까지는 이렇게 변화가 됐죠. 그런데 지금 T1과 T4 얘네 두 개는 초기 조건과 동일하죠. 그러니까 이 독점기업 입장에서 생산량을 바꿀 요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것과 관련된 보기부터 살펴보면 1번 T1에 의해서 생산량이 감소한다. 이 이윤극대화 조건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 독점기업은 Q0를 그대로 생산하게 되니까 1번은 틀린 보기가 되고요. 그리고 보기 4번에 양의 조세 수입을 얻는 한 T4로 인한 자중 손실이 T1에서 T3보다 크다. 그런데 T1과 T4는 이윤극대화 조건이 동일하죠. 그리고 생산량도 Q0에서 변하지 않으니까 T4로 인한 자중 손실은 T1이랑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T4가 T1보다 크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틀린 보기가 되고요. 얘는 이따가 이 T2와 T3를 설명하고 나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T2, T3에 관한 보기들이 있고 이제 5번에 조세 전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T2와 T3에 관한 이윤 극대화의 조건이 이렇게 바뀜에 따라서 어떻게 생산량이 변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T2를 보면 조건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한계 비용이 T만큼 상승을 하죠. 이렇게 상승을 하죠. 이 오렌지색으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이 선상에서 Q1의 생산량이 결정이 되고 이 수요 곡선에서 P1이라는 가격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생산량은 감소하고
가격은 상승하게 됩니다. 그 다음 T3는 이 MC는 그대로인데 MR이 이 T의 비율만큼 감소를 하죠. 1-T 곱하기 MR이 되니까. 그래서 얘는 이 수요 곡선도 이 T의 비율로 하락을 하게 되고, 이 MR 곡선도 T의 비율도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렌지색의 직선이 되고요. 그러면 이 안쪽에 직선인 MR, 새로 바뀐 MR과 MC가 만나는 이 점에서 생산량 Q2가 정해지고, 그리고 이 선상의 수요함수, 원래 수요함수로 가야겠죠. 왜냐하면 이 바뀐 수요함수와 한계 수익 곡선은 이 기업이 느끼는 한계 수익 곡선과 수요 곡선인데, 실제 시장 수요 함수는 이 원래의 수요 함수가 되니까 이 위에서 균형이 결정이 되죠. 그래서 가격은 P2가 됩니다. 이 T3에서는 생산량이 역시 T2처럼 감소하고 가격도 역시 상승하게 됩니다. 그럼 보기 2번, T2는 생산량을 감소시키지 않는다. 생산량이 이 한계 비용 증가에 따라서 감소를 했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보기가 되고요. 보기 3번, T3에 의해 생산량이 감소한다. 그렇죠. 이 수요 함수가 1-T 곱하기 수요 함수로 해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MC와 만나는 점에서 이 Q2로 생산량이 감소하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고요. 그 다음 5번, T1, T4 모두 조세 전가는 나타나지 않는다. 조세 전가는 정부가 독점 기업에 이 세금을 부과했는데, 이 부과한 세금이 소비자에게 일정 부분 이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하나씩 보면 이 T1과 T4는 세금 부과 전이나 부과 후나 이 이윤 극대화의 조건은 동일하고, 그러면 생산량도 Q0로 동일하고 시장 가격도 P0로 동일하게 됩니다.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동일한 가격을 지불해서 소비를 하게 되니까 조세가 전가되지 않았죠. 이 기업은 이 자신의 생산자 잉여에서 T1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액의 세금이 정부로 이렇게 납부를 하게 되고, T4 같은 경우에는 이윤의 일정 비율만큼, 여기서 이 사각형의 일정 비율만큼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동일한 가격을 지불하고 동일한 양을 소비하게 되니까 조세 전가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T2와 T3가 문제인데요. T2와 T3는 모두 가격이 상승했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세가 기업에 부과됐는데 그 기업이 일정 부분만큼 이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에게 조세를 전가시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은 T2와 T3가 조세 전가가 나타났으니까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에서 자중 손실을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T1과 T4는 이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가 합이 이제 사회적 잉여인데, 그것이 정부가 개입됨에 따라서 소비자 잉여는 변함이 없고 생산자 잉여는 일정 부분이 정부에게 이전이 되지만, 이 전체 합,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그리고 생산자 잉여가 일부 정부에게 간 그 조세 수입, 그것의 합이 세금 부과 전과 세금 부과가 변함이 없죠. 그래서 T1과 T4는 자중 손실이 동일하고요. 이제 T2와 T3의 자중 손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최초 균형점 E0에서 세금 부과로 인해서 E1으로 변화를 했을 때, 소비자 잉여는 이 꼭지점에서 P0, E0의 이 삼각형에서 이 꼭지점에서 P1, E1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다리꼴만큼의 소비자 잉여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생산자 잉여를 보면 생산자는 이 P0부터 이 한기 비용까지의 요 사각형만큼을 생산자 잉여로 가지고 있었는데 판매량은 감소했지만 이 가격은 증가했죠. 그래서 이 사각형으로 생산자 잉여를 갖게 되는데, 물론 여기서 기존의 한계비용과 변화된 한계비용 사이에 이 면적 있죠. 이 면적, 이것만큼은 정부에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렇다면 최초의 생산자 잉여의 감소분이 있죠. 그것이 이 면적이 되는 거죠. 그러면 변화 후에 소비자, 생산자, 정부 어느 곳에도 가지 못하고 소멸되는 그 사회적 잉여의 손실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여기 없어진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이 부분만큼이 사라진 잉여가 되고, 이것이 자중손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초보다 자중손실이 이만큼 증가하게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E0에서 E2로 변함에 따라서 소비자 잉여가 이만큼 감소하게 되죠. 생산자 잉여는 어떻죠? 생산자 잉여도 역시 이 부분만큼 감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부분은 생산자 잉여로 전환이 되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일부분은 정부의 일정 비율만큼 세금으로 가게 되죠. 그러면 결국 이 T2와 마찬가지로, 물론 이 크기는 생산량 변화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T2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만큼이 사라지는 사회적 잉여가 됩니다. 그래서 자중손실이 이 핑크색 사다리꼴 모양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자중손실의 증가분이 되고요. 그래서 4번 같은 경우에 T2와 T3의 자중손실이 T1과 T4의 자중손실보다 이만큼이 더 커지게 되기 때문에 이 4번은 틀린 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12번 100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A가 5분의 2의 확률로 주차 위반에 적발되면 75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예산 절감을 위해 단속 인력을 줄이고자 하나 이 경우 적발확률은 3분의 1로 낮아진다. A의 재산 W에 대한 기대 효용함수가 루트 W일 때 만약 정부가 A의 주차 위반 행위를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책정해야 할 주차 위반 범칙금은 기대 효용의 문제죠. 여기서는 일단 확률 구조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최초의 상태를 보면 주차 위반에 적발되는 경우와 적발되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적발되는 경우를 우리가 파이라고 하고 적발되지 않는 경우를 1-파이라고 하겠습니다. 파이는 5분의 2가 되고요. 1-파이는 이제 5분의 3이 되겠죠. 그때 이 A는 적발이 되면 75의 범칙금을 내야 되니까 실제 남게 되는 재산은 100에서 75를 뺀 25가 남게 되고요. 적발이 안 되면 그대로 100의 재산을 가지게 되겠죠. 그리고 효용함수가 루트 W니까 이 A의 최초의 기대 효용을 구해보면 기대 효용은 각각의 경우에 이 기대 효용의 확률을 곱해서 계산한 것이니까 확률 5분의 2의 기대 효용 루트 25 더하기 확률 5분의 3의 기대 효용 루트 100이 되죠. 여기가 5고 그러면 2가 되죠. 여기는 10이니까 6이 되니까 2 더하기
6이니까 8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이제 정부가 단속 인력을 줄여서 적발 확률이 3분의 1로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3분의 1로 하락을 하고, 그러면 적발되지 않을 확률은 3분의 2로 증가하게 되죠. 그러면 A는 정부의 단속 인력 감소에 따라서 적발 확률이 낮아졌으면 원래는 더 주차 위반을 하면서 기대형을 더 늘리게 되겠죠. 하지만 기존과 같은 수준의 주차 위반 행위를 하도록 해야 되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적발됐을 때의 확률은 낮아졌지만 적발됐을 때의 주차 위반 범칙금을 올려서 이 A의 기대유형이 변함이 없도록 만들어야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변화된 주차 위반 범칙금을 최초 75였는데 이것을 X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A는 적발됐을 때 100에서 X를 뺀 만큼으로 재산이 줄어들게 되고, 적발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대로 100을 유지하게 됩니다. 물론 확률은 적발될 경우가 3분의 1이고 적발되지 않은 경우가 3분의 2가 되겠죠. 그러면 얘를 가지고 기대효용식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기대효용은 적발될 확률 3분의 1 곱하기 루트 적발되고 나서의 재산이고 더하기 적발되지 않을 확률 3분의 2 곱하기 루트 그대로 100이죠. 그러면 얘는 3분의 1 루트 100 마이너스 x는 그대로고 더하기 3분의 20이 되죠. 그런데 이것이 최초의 기대형 8과 같아야 되죠. 그래서 양변에 3을 곱하고 얘를 우변으로 넘겨서 정리를 해보면 루트 100 마이너스 x가 24 마이너스 20이 되고 이것이 4죠. 그러면 이 루트 안에 있는 100 마이너스 x는 16이 되고 따라서 x는 84가 됩니다. 그러면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